한양대 에리카 2022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 네, 거기 모집 요강 중에서 저는 뭘 살펴보려고 하냐면 여기 논술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논술 어떤 것들이 있는가래. 어떻게 뽑는가. 29페이지에 있다고 하니까 29페이지까지 그냥 내려갈게요. 저는 오늘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논술 보려고 하는 거니까. 자, 논술 전형, 논술 중점 요소, 논술과 학생부 교과라고 합니다. 모집 인원 이렇고요. 네, 논술 70%의 학생부 교과 30% 이게 메리트가 있는 거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미적용된다. 그럼 난 이거 상관없이 논술 점수를 잘 보면은 갈 수가 있겠구나. 네, 근데 여기 보면은 논술 성적이 일정 점수 미만, 너무 말도 안 되게 쓰면은 얘는 뽑지 않겠다라는 거는 있어요. 그죠? 네, 계열에 상관없이 이 교과목은 국영수사과, 한국사까지 하고, 출제 범위는 국어교과는 이렇게 되고요. 사회교과는 우리 다 교과서 안에 있는 범위에서 나오게 되겠다. 그래서 사회과학 논술 문제, 사회과학 관련된 문제에서는 수리 통계 자료, 도표나 그래프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시험 일정이니까 그렇고요. 동점자 처리 기준은 논술고사 성적 상위자, 그 다음에는 영어를 보고 그 다음에 수학을 보겠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논술 일정에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인문상경, 광공보, 정보사회, 미디어학과, 경제학부, 경영학부, 여기 딱 4개의 학교밖에 없는 거죠. 4개 학교, 4개 학교라는 4개 학과. 네, 한양대 에리카에서는 이 4개 학과에서만 논술 고사를 치르는구나 라는 거를 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서 수시 모집 때 지난 자료 보기, 지난 자료 경쟁률, 논술 전형 경쟁률을 한번 보겠다. 전년도 논술 보니까 47대 1, 49대 1, 33대 1 경쟁률이 엄청 높죠. 그죠? 한양대 에리카는 한양대라는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분교 캠퍼스지만 수도권에 있는 대학으로 평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되게 높다. 경쟁률이 빡세다 라는 거. 그래서 논술 전형 입시 경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는 것은 좀 더 안 보이겠다. 확대를 해야 되나? 인문 계열 위주로 볼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게 경쟁률, 그 다음에 여기는 실제 경쟁률이니까 실제 경쟁률을 사실 보면 되겠죠. 보면은요 47대 1이라서 선생님 이거 말도 안 되게 이거 쓰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는데, 실제 경쟁률이 뭐야? 26이야. 절반이 안 왔죠. 전년도도 40명인데 20명이 안 왔어요. 48명인데 절반이야. 물론 이전에는 최저 학력 기준이 있었어요. 최저 학력 2년 전에 최저 학력 기준이 있었는데, 최저 학력 기준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아닌가? 최저 학력 기준 이번에 없어졌구나. 네, 최저 학력 기준 때문에 물론 안 돼서 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논술 자체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논술 보러 오는 학생 자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실제 경쟁률을 까지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거 혹시 이상하니까 저기 한번 저것도 봐볼게요. 전년도 수시 모집 요강, 전년도 찾아가 봅시다. 논술 최저 학력 기준이 있었네요. 그죠? 2개 등급 6 이내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올해는 이 경쟁률 그대로일 수 있는 확률도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논술 전형 중에서 한양대 에리카랑 인하대랑
비슷하다고 보는데, 비슷하다고 본다는 게 이제 경쟁률이나 실제 경쟁률, 그 다음에 인문 논술에서 나오는 문제 난이도가 비슷한 수준의 비슷한 그 내신 성적대 학생들이 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실제 경쟁률 인하돼도 이 정도 경쟁률이 되죠. 근데 뭐 실제 경쟁률이 20대까지 내려가진 않지만 많은 인원이 빠지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경쟁률이 40대 혹은 이번엔 최저가 없기 때문에, 최저가 없다는 정보 때문에 여전히 이 경쟁률 혹은 이 경쟁률보다 높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험을 보러 왔지만 떨어진 학생들이 많거나 다른 데 붙어서 이렇게 충원율이 높은 거죠. 그죠? 그래서 최종 등록자, 최종 합격한 학생들의 논술 점수 평균 보면은 60에서 70점대 학생들이 합격을 했다. 그죠? 제가 지금 보려는 거는 인문 학생들 얘기하는 과학, 술이 아니에요. 술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이 인문 두, 네, 다섯 번째까지, 네, 충원율은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까지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논술 점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인문계열 점수인데 작년도 점수가 현저하게 낮았네요. 그죠? 평균 점수가, 합격한 학생들 평균 점수가 70점이래. 그러면 100점 만점에 70점 맞기가 엄청 어려운 것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논술 공부를 본인이 성의 있게 준비를 한다면 논술 지문에 대한 해석을 올바르게 하고 그 방향성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거에 있어서 점수가 70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개인적인 자기의 글쓰기 능력과 자기 생각을 풀어가는 게 덧붙여져서 100점 만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인문 논술, 수리 논술이랑 다 좀 다른, 결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이 70점이라는 것은 이보다 더 낮은 점수의 학생들도 합격을 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는 거고요. 그러면 거기 합격한 학생들 내신 등급이 높은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던질 수 있는데, 보면은 최종 등록한 학생들의 내신이 4점대, 최초 합격한 학생들의 등급도 4점대. 그러니까 4등급대 학생들, 인하대나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에는 내신 등급이 4, 5등급인 학생들을 쓰기 때문에 최초 합격한 학생들 4등급, 나 한양대 에리카랑 인하대 갔어. 그럼 난 둘 중에 어디 가지? 나 인하대보단 한양대 에리카 더 땡기네? 그럼 에리카 가는 거겠죠. 그죠?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등급이 비슷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쓴 학생들, 내 경쟁자들이 사실 쓴다라는 것들이 여기 드러나 있는 거기 때문에, 저 4등급인데 여기를 쓴다고요? 저 책 안 읽었는데요? 저 글쓰기 못하는데요? 여기를 쓰는 다른 4등급의 학생들도 똑같은 이유와 똑같은 핑계를 댔지만, 근데 이 학생들은 좀 더 절박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 아니면은 다른 데는 진짜 지방대밖에 못 가는데 거긴 너무 가기 싫다, 그런 절박한 마음에 논술 공부를 수능 시점에 접수한 이후에 조금씩 했겠죠. 혹은 수능 이후에 공부를 했겠죠. 그래서 그 공부한 학생들이 합격을 한 것이 아닐까. 근데 공부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점수가 70점이야. 그러면 대부분 공부를 제대로 못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있는 근처 어떤 학원에서 자기소개서, 논술은 아니지만 자기소개서를 150만 원을 받고 결제를 했대. 근데 어디 대학 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소개서 우리가 봐줄 테니까 끝까지 책임져주겠다고 150만 원 받았는데, 성적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놓고 입학 상담, 이제 입시 상담을 컨설팅을 해주는데 우리가 경기대 써줄 수 있다 이랬대요. 그 경기대를 이제 폄하하는 발언은 아니고, 이제 가족들이 기대했던 거는 좀 더 수도권 인하대 이상의 학교를 자기소개서를 할 수 있으니까 100에서 150만 원을 지불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불을 했는데, 네, 어디 학교 쓸 수 있는지도 먼저 안 알려주고 일단 150만 원 땡겨받고 그 다음에 지금 환불을 안 해주고 있어. 나쁜 새끼들이죠. 네, 욕해도 되나? 네, 근데 어쨌든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논술도 마찬가지로 자기소개서나 논술이 글을 쓰는 분야인데, 사실 일반적으로 동네에 있는 학원 다니면서, 저도 동네 강사지만 동네에 있는 학원에서 그거를 꼼꼼하게 공부를 하면서 분석을 하면서 지도해주는 선생님들이 없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한 학생한테 뭐 얼마를 받을 건데,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 150만 원 받았다.
만약에 제가 그 받았으면 진짜 열심히 더 알려주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자기가 가르친 학생한테 애정이 있는 선생님들이 본인이 공부하고 알아보고 해서 도와주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좀 더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해주거나 끝까지 그걸 이끌어주고 지도해주고 하는 거는 여건이 솔직히 어렵다. 그 다음에 논술이라는 것 자체가 선택을 하는 학생이 별로 없는데 한 학생이 한 달 원비를 결제했는데 그 선생님이 그 학생한테 뭐 일주일에 몇 번의 시간을 할애해서 이거 수업을 진행을 한다? 이러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논술이라는 분야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겠어요? 사교육을 빡세게 한 친구들이겠죠. 그럼 그 친구들은 국영수가 이미 된 와중에 논술이라는 것을 옵션으로 공부를 한 거지. 우리 지금 4, 5등급의 우리가 논술에 올인을 해서 나는 여기 한양대 에리카냐 인하대냐 어디를 써야 되냐 이걸 분석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말은 내가 써서 만나게 되는 경쟁자의 대부분은 논술을 어렸을 때부터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뭐 4등급이라고 해서 쫄 거 없고 나 책을 안 읽었어요 쫄 거 없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어디나 네 대부분의 학생들은 4, 5등급이면 비슷하게 한 거예요. 그죠? 이제 고3이면 알잖아요. 아, 내 등급 맞은 애들 내 주변에 있는 애 다 똑같잖아. 그지? 학원 안 다녔나? 학원 다 다녔지. 학원 다 다녔는데 4, 5등급이잖아. 안 다녔으면 더 밑바닥이었던 건데 다른 동네에 있는 친구들도 4, 5등급 맞은 친구들은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학원에 다니면서 했지만 나름의 한다고 했지만 네, 안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 뭐 다른 데 있는 4, 5등급은 특별하기 때문에 나보다 잘 쓸 거다라는 이런 핑계로 상향 지원 논술을 해보지도 않고 안 하겠다 이런 거는 진짜 저는 결사반대. 네. 사교육 학교 선생님들이 논술을 이야기는 하시진 않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 5등급 친구랑 공부 몇 년 전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친구는 6논술을 썼는데 거기 담임 선생님은 그래 너가 하고 싶으면 해라라고 포기를 하고 이제 했는데 근데 그 친구가 6논술 썼는데 단국대랑 인하대를 합격을 해버린 거죠. 그 한양대 에리카는 최저가 있어서 그 친구는 수능을 포기했기 때문에 안 썼고 그래가지고 인하대를 가서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공교육 기관인데 그 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논술 지금도 수업하시냐고 그 다음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학교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에게 안전빵 왜냐하면은 입시 대학을 여기 쓰자고 상담해줬는데 다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안정적인 거 딱 그 성적에 맞는 커트라인 학교를 제시를 해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도전적인 전형을 제시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논술 쓰라고 하고선 논술 공부를 학교 담임 선생님이 봐주실 수 없으면 쓰라고 못하죠 솔직히. 그죠? 쓰라고 한 다음에 너가 공부 알아서 해서 너 몫이야 너가 해 이러는 담임 선생님도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술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접하기가 어렵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으신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이거 보세요. 인문 논술 물론 수리 논술도 성적은 다 고만고만해 4등급대야 그죠? 근데 여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인문 논술의 논술 점수까지예요. 논술 점수를 봐. 이 점수인데 안 해볼 거야? 70점인데 100점 만점에 90점 맞으라는 것도 아니고 70점 맞는 건데 70점 맞는 도전도 난 쫄아서 안 하겠다? 논술 하나도 안 쓰겠다? 그냥 다 안전빵으로 KTX 타고 내려가겠다? 그러면 뭐 저는 이제 말릴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왜 여러분들이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마지막 한 번 더 남아있는데 수능으로 정말 목숨 걸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도전을 하든 수능이 나 정말 안 되겠어 몇 과목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려워 그럼 뭐 한 과목이라도 안전빵으로 4개 쓰고 상향 지원 2개 하는데 논술 2개 공부를 안 하겠다. 그거는 진짜 3년 동안 공부를 안 했는데도 앞으로도 공부를 안 하겠다는 그런 네 잘못된 마음가짐이지. 그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절박한 심정으로 진짜 네, 한 번이라도 써봐서 공부라도 해보고 시도라도 해보시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네 오늘 여기를 이걸 왜 이거 지금 원래 생각하는 방향이 조금 다르게 자꾸 멘트들을 했는데 자, 한양대 에리카 경쟁률 높다 근데 실질 경쟁률 낮다 근데 이거는 최저가 있었다 그러니까 올해 실질 경쟁률은 이거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가 비슷한 결의 인하대학교를 봤기 때문에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인하대 정도의 실질 경쟁률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충원율은 이제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최저가 있었기 때문에 충원율은 의미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그러면 이 그동안에 봐왔던 논술 난이도는 똑같으니까 논술 점수가 몇 점인 학생들이 합격했는가 그리고 몇 점대의 학생들이 네, 신청을 했었던가 보는 거예요. 3등급 두 개가 이제 커트라인이었기 때문에 4등급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영어 맞춰놓고 그 다음에 수학 맞추면은 솔직히 영어 수학이 제일 무난하잖아요. 3등급 맞추는 게.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된 친구들이 있었으면 영어 수학으로 대부분 맞춰서 합격을 한 친구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4등급 때가 계속 지원을 했었다. 그러면 올해에도 지원자의 평균 내신 등급은 비슷할 거고 그럼 그 친구들의 논술 점수는 비슷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남은 한 번, 두 번의 그 기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4, 5등급 학생분들이라면 논술 도전을 해서 네, 꼭 좋은 결과를 한번 얻으셨으면 좋겠다. 남은 기간만이라도 열심히 네, 집중을 하셔서 논술에 투자를 하셔서 공부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근데 3년 동안 공부를 안 했으니까 남은 기간이라도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경험을 한번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양대 에리카 논술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또 네, 논술 문제 한양대 에리카랑 인하대랑 비교하면서 한 번씩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